돈이 곧 행복은 아니지만 불행은 막아준다. 70대 할아버지가 병원 응급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됐을 텐데, 돈이 있었다면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고민해온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있어야 평안할 수 있을까요? 부산에 사는 60대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았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했습니다. 건강이 바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습니다. 돈은 늘어났지만 행복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돈을 벌려고 건강을 망치고 가족을 잃고 있구나. 퇴원 후 김철수 씨는 삶을 바꿨습니다.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시간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 산책을 했습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돈은 적지만 훨씬 행복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장 생활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구에 사는 65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돈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플 때도 병원에 못 갔습니다. 치료비가 아까워서였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못 갔습니다. 밥값이 부담스러워서였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포기하고 취직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돈만 있었으면 아이의 꿈을 이뤄줄 수 있었을 텐데. 박순자 씨에게 돈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불행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패였습니다. 이제 70이 가까워진 박순자 씨는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선택의 여유가 없어져요. 그게 제일 괴로워요. 광주에 사는 70대 할머니 이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사고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연금이 나옵니다. 많지 않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병원비 걱정도 크게 없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고요?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영숙 씨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계선입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불행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교사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명품을 사거나 비싼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가끔 외식도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연금으로 삽니다. 큰 집은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생활비가 줄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행복하세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걱정이 없어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었어요. 남들과 비교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 부부가 깨달은 것은 충분함의 개념이었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입니다. 불행하지 않을 만큼, 평안할 만큼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는 60대 김영희 씨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있었습니다. 생활하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공허했습니다. 돈으로 외로움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니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경로당에 갑니다. 돈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깨달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온기, 진심 어린 대화, 함께 웃는 시간. 이영숙 씨의 이야기는 돈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돈은 물질적 불행은 막아주지만 정서적 불행까지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울산에 사는 70대 할아버지 최동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은퇴할 때쯤 목돈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투자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돈이 불어났습니다.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최동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왜 욕심을 부렸을까?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다행히 집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습니다. 이제는 회복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훈을 얻었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더라고요.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해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최동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도 욕심을 부리면 불행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평생 맞벌이로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조금씩 저축도 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습니다. 큰 욕심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먹고 살 수 있고 병원 갈 수 있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내도 동의합니다. 남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 거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평안하니까요. 이 부부가 보여주는 것은 만족의 힘입니다. 많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70대 할머니 강순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생활합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순옥 씨는 받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쓰렴. 나는 충분해. 병원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강순옥 씨는 검소하게 삽니다. 필요한 것만 삽니다. 남는 돈은 저축합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주려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아끼 사세요? 이제 좀 편하게 사시지. 강순옥 씨가 대답합니다. 편하게 살아요. 돈을 많이 쓴다고 편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진짜 편한 거죠. 나는 지금 마음이 편해요. 강순옥 씨에게 돈은 안전망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안합니다. 대전에서